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근하기 어떠셨어요? 네, 출근이요? 네. 저는 좋았습니다. 왜요? 네. 날씨 되게 춥잖아요. 저는 추운 날씨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기온이 영상으로만 올라가도 땀을 흘리기 때문에 추운 날씨를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은 근데 아직은 또 가을이긴 해서 또 한겨울 막 그런 강한 한파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동안 중에는 오늘이 기온이 제일 낮아서 저는 좀 춥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춥기는 한데 그래도 좀 나오니까 좀 시원하게 좀 머리가 맞아요. 좀 차가워지는 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오늘,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예, 오늘 네. 상쾌한 기분으로 상쾌한 기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앞서 1부에서 SAT 오늘 문제 들으셨나요? 네네. 오늘 문제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좀 힌트를 좀 내주셔야 돼요. 네. 자, 이 작가의 이름을 맞히는 것이 오늘 SAT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문화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된 우리나라 소설가입니다. 이름이 무엇일까요? 1번 조정래, 2번 강풀, 3번 한강, 4번 낙동강 중에서 정답이 하나 있거든요. 힌트 좀 주세요. 이 이름은 네, 힌트를 드리자면 두 글자. 네. 두 글자. 두 글자를 드리겠고요. 네, 두 글자 네. 보기 두 개입니다, 지금. 네. 하나를 더 드리면 그냥 답을 알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무엇과 비슷하죠. 그렇죠. 네. 뭐 이제 뭐 다리도 건너고. 그렇죠. 서울을 네. 가로지르는 네, 그렇죠. 그것과 이름이 같아서 우리 흔히 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것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 힌트가 더 좋네요. 그래요? 네. 앞으로 제가 낼까요? 근데 저는 이분의 기사를 보면서도 야, 이것도 진짜 이것의 기적이다 이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동안 이제 받지 못했던 상을 계속 그러니까요. 수상을 해오시니까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외국에 정말 뭐 4대 문학상 이런 거를 받는 작가니까요. 1번 조정래, 2번 강풀, 3번 한강, 4번 낙동강 중에서 정답 하나 골라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돼요. 기자님, 그리고 오늘 저랑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 저희가 푸짐한 선물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 좀 네네. 같이 해주세요. 제가 늘 이거 소개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또 기자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좀 편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칭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소다스콜에서 베이킹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트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한국 전통 공중병과 수병과에서 호두정과.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 생리대 세트를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푸짐한 선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SAT 정답 보내주시면서 우리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는 정상근무 이상무도 함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네. 역시 정펠레의 감각적인 촉으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빨리빨리 드릴 테니까 OX판을 들어주시면 되죠? 네, 들고 있습니다. 예, 기자님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동 걸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에 민주당 비명계 합류할까요? 오입니다. 두 번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요한 혁신위원장 상견례 자리에서 언급한 듣보잡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오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회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대통령 거부권 3호 발동할까요? 이것도 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철회 후 재추진하는 민주당 가능할까요? 역시 오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은 스포츠 소식인데요. 단 1승만 남겨둔 LG 트윈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할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데요. 네. 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 다 오네요.
올옵니다. 네네. 올오. 전부 다 오네요. 이런 날이 쉽지가 않은데 많지가 않은데 네네. 오늘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오가 제일 궁금해요. 듣보잡 누군지 짐작하시겠다고. 잠시 후에 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고 왔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합류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오라고 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뭐 일단 이 비명계의 기준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네. 한두 분은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합류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뭐 이미 탈당을 시사를 하면서 뭐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다만 이 비명계를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총칭한다면 비명계라고 부를 만큼 의미 있는 숫자가 합류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만 치르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 이후에 정치적 활로도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이 무소속도 아니고 민주당 정체성을 가진 신당도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으로 간다라는 것은 좀 다시 또 민주당에서 정치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고려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명계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그 움직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 네. 일단은 먼저 본격 신당 창당 행보를 받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선으로 금태섭 전 의원과 회동했어요. 네네. 두 사람 같이 갈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회동 후에 뭐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예.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의 평가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금태섭 전 의원은 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이 지난 대선 당시에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요. 그래서 뭐 크게 정체성적으로 충돌할 일도 없고 또 신당도 마침 또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함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능성 높다. 그러면 거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뭐 이미 역할을 하고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만남을 주선했기 때문에. 네, 뭐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고, 사실 뭐 이준석 신당, 뭐 금태섭 신당 이렇게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당 내부에 좀 유력한 정치인이랄까, 그러니까 당 대표를 지냈거나 국회의원을 지냈던 좀 유력한 정치인은 지금으로선 그 분이 유일한 상태잖아요. 근데 다만 이분들이 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좀 중량감에 네.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이 모임을 주선을 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또 김종인 위원장과 좀 상담하는 좀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은 좀 그런 좀 비어 있는 이미지를 또 채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뭐 모임도 주선하고 이 행동 자체가 이미 뭐 좀 이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신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뭐 당의 중책을 맡는다거나 뭐 창당 작업을 주도한다거나 그런 행동은 이 김종인 위원장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 중에서도 참여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좀 네. 자신감을 내비친 게 있고. 네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준석 전 대표 측근이죠. 천하용인 과 회동도 했어요. 네. 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하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긴 경기도 의원. 그러니까 이 네 사람 어떻게 신당에 합류할 걸로 보세요? 이 네 사람은? 네 사람은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어쨌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이 만나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고 이 본인들의 SNS에서도 그 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이분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현역 중에서도 이제 신당에 참여할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만났다라고 알려진 사람 중에 국민의힘 현역은 그
어제 만났던 며칠 전에 만났던 이제 허은하 의원. 네, 한 분, 현역은. 네,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 다른 현역 분들을 만났다면 아마 보도가 나왔을 텐데 글쎄요, 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4인 회동했잖아요. 천하용인이랑. 근데 천하용인도 이준석 대표의 그 방향에 다 공감을 했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다고 신당 같이 갈 거다라고 딱 확언을 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결정은 공천이 지난 이후에 아마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당에서 공천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실제로 뭐 이른바 이제 용산에서 뭐 비서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시니까 그 상황을 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신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그렇죠.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들이 있는 위치에서 지금 이 당이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보고 아마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의원이어서 네. 당에서 못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당에서 그러니까 내보내야 만약에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탈당을 하는 순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승부수를 건다면 뭐 이렇게 크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크게 뭐 위험성이 있는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그 뿌리는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전 대표 대구 출마도 시사했던데. 그래서 뭐 영남 기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디가 뿌리가 될까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천하영인 분들과 만나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제 보수 텃밭인 좀 영남권에 많이 출마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일단 봤을 때는 뭐 이제 영남권 신당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이제 선을 좀 그었고 뭐 그래서 이게 딱히 이제 지역적 뿌리를 가지고 활동할 생각은 아직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지역적 뿌리를 가지고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 합류를 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이 전 대표가 대구 출마를 시사하니까 상황인식의 오류다. 정세 판단 미스다. 평가절하 하긴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의 앞마당이다 보니까 네, 대구가 그렇죠. 네. 신경이 쓰이겠죠. 홍준표 시장이 뭐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 신당이 등장해서 국민의힘이 어려워졌다라고 한다면 이 객관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당내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대구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그 시장의 네. 앞마당인 대구에서 물론 이제 지자체장이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구에서 그렇게 이준석 신당의 바람이 불었다면 반대로 당내 입지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생각을 하고 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 창당하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떤 분들이 거기에 합류를 하고 또 어떤 가치와 어떤 기치를 내걸고 창당을 하게 되는지 지금 뭐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비명계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같이 만났다고 했고 네네.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언뜻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러면 그 신당이 창당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네.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되면 도대체 이 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이 정말 좀 이렇게 뭐 여러 정치 세력으로부터 사람을 수혈해서 좀 이렇게 큰 가치를 내걸고 그 다 국민들에게 좋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력한 대선 후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에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런 대선 후보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런 분이 없이 그 당에서 각자의 당에서 좀 공천이 어려워진 분들이 나와서 당에 합류한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당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빗자루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을 따라가는 버스를 빗자루질 노선이라고 하던데 좀 그러니까 떨어진 분들이 모여 있는 한 그 정도의 당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비명계 의원들 지금 원칙과 상식 공동 모임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거취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준석 전 대표랑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사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들끼리 지금 공동 모임 출범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당 내부에서 일단 좀 이제 자신들의 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또 죄송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비명계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당내 최대 계파라고도 불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 비명계 모임이 사실상 유야무야되고 새로운 비명계 모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비명계의 입지가 기존과는 달리 좀 많이 축소가 된 상황 아닌가 좀 이렇게 엿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명계 원칙과 상식 공동 모임 출범 예고했는데 이원욱, 이상민, 조홍천, 김종민 의원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짧게 요거 또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나온 뉴스여서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 5명을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보셨습니까? 그 뉴스? 이거 짧게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 그 국민의힘에 얼마 전에 합류한 이 조정훈 전 시대전환 대표, 지금은 이제 합당을 했으니까 전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이번에 인재 영입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미 국민의힘 이미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네, 인데 이제 인재 영입 대상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 그리고 원외 인사분들이 있는데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공동 대표 내과 의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박준태 크라운 랩스 대표,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좌관을 역임을 하셨다가 창업을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김나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홍보대사, 네. 그리고 이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 대표, 네, 이렇게 총 5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분들이 합류한 것은 인재영입위원회에 지금 이름을 올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이제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다가 20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이제 첫 인재영입 발표가 이렇게 5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 아까 제가 제일 궁금했다고 했던 두 번째 OX 질문입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 만나서 듣보잡을 여러 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네. 듣보잡 누군지 짐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뭐 다들 짐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 잘 드는데. 모르겠는데요. 아, 정말요? 괜히 안다 그랬나요, 제가? 누구죠? 네.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제외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그러니까 당내 이제 김기현 지도부 그리고 윤핵관 의원들을 비판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세력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언급을 한 건 뭐예요? 혁신위 위원장에게 좀 그걸 좀 정리 좀 해달라 약간 요청한 거로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돕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나는 돕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대표도 아니고 비상대책위원장이면 모르겠는데 네. 혁신위원장이니까요. 이게 당내 한 기구에 이렇게 외부 전문가로 데려오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한테 당내에 있는 유력 인사들을 정리하라라고 해봐야 사실상 뭐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금까지 인요한 위원장이 뭐 이제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뭐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좀 당을 좀 하나로 뭉치는 좀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홍준표 시장은 뭐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이 얘기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방점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비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윤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계속 이제 그 주변에서 지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호가호위하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네.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예, 해왔는데 뭐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뭐 2년 정도 뭐 그런 된 상황이고 또 대통령이 또 지방행정에 있어서 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해서 뭐 이렇게 딱히
특히 네, 나한테 좋을 거 없다. 네, 뭐 그런 이 생각을 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OX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대통령의 거부권 3호 발동할까였는데 오라고 하셨어요. 네. 이유는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국회와 좀 각을 세워왔고 또 각을 세우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이제 거부권 행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서 좀 지금 굉장히 좀 반대하는 법안이고 또 방송법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른바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대통령실이나 뭐 오히려 이제 야권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은 상태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취임 후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거든요. 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서.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하고 나서 지금 약간 대통령의 자세를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시기에 거부권 발동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첫 번째가 어렵지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좀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이나 두 번째에는 관심을 많이 보여왔지만 이 세네 번째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예정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그렇게 뭐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OX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철회 후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가능할까요? 아까 오라고 하셨죠?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에서 법안을 상정을 했고 그것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철회를 했는데 일단은 국회의장이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그럼 다시 이거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절차를 두고 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굉장히 좀 해석을 달리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만. 국회법에 대해서 양측의 지금 해석 때문에 논란을 약간 빚고 있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 그래서 재상정 불가하다. 그러니까 한 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못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탄핵안이 이제 보고가 된 순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의제가 된 것이다. 의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의제로 올릴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은 상정 그러니까 뭐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안건이 뭐 이제 발의가 됐다고 보고가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좀 해석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철회를 했을 때 국회의장이 받아들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인데 이 처리 과정에서도 좀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본인이 철회를 했는데 좀 다시 이제 상정된 안건을 보고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도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네.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노란봉투법 방송법 필리버스터 철회했고 네네. 국민의힘에서도 이동관 위원장 관련 셈법 매우 복잡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와 수가 지금 난무를 했던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여당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판단 구하기로 했잖아요. 이러면 네네. 오늘 네, 권한쟁의 청구하겠다고 했죠. 청구한다던데. 네, 이거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달 말에 다시 올린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예. 그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법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석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해석을 달리한다는 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지 않나? 헌법재판소 참 입장 난처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그게 네. 이번 달 30일 그리고 다음 날 본회의인데 네네. 원래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합의한 회의 일정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야가 지금 주도권 다툼하고 있는데 이게 12월 예산안 처리는 제대로 되겠나 이런 걱정들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2010년인가 2009년인가 그때부터 국회를 출입을 했었는데요. 네. 예산안이 때맞춰 통과된 적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뭐 밤 늦게까지 아. 밤을 새고 뭐 지켜보고 뭐 해가 넘어갔을 때도 예, 있고 예.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 시점을 잡은 이유는 예산안 처리 때문에 이 30일과 1일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민주당에서 예산안 처리에 맞춰서 이
안건을 올렸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 예정돼 있던 필리버스터까지 처리를 하면서까지 강하게 좀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산안이 좀 그때 좀 통과를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금 이제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10초요. 네, 애초에 뭐 그 합의가 이 일까지 또 이루어질까 그 부분도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한국 시리즈 LG가 우승할까요? 했는데 아까 모르겠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말씀하시기 알겠습니다. 좀 그렇죠? 제가 좀 네, 야구를 잘 알겠습니다. 모르기도 해서요. 오늘 경과 보시면 돼요. 저녁에 6시 반 5차전 예정돼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SAT 정답 뭐였죠, 기자님? 한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강입니다. 오늘 SAT 정답은 한강 작가였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0566번님 소년이 온다. 2번 읽으면서 눈물 흘린 기억이 납니다. 한강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제작진이 추후에 연락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